3장 파동 인간과 우주의 상호 감응 한밤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광대한 우주의 어느 한 자락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게 된다.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의식 속에 갇혀 참으로 속 좁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한다. 하나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주와 지구별. 일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는데 함께 흐르지 못하고 집착의 미망 속에 빠져있는 나를.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구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의식권 속에 있다. 지구를 다녀간 성인들은 지구인의 잠을 깨우는 사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구의 시간과 공간 자체가 인간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인간은 돛박, 즉 육체로 덮어놓은 등불, 즉 영혼처럼 에고의 영역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육체를 나로 알다 보니 신성에 불꽃인 얼나가 바로 나의 정체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불변의 나를 잊고 자신이 지구 현실에서 수행하는 직책과 명함을 나로 혼동하게 되었다. 구르제프는 육체의식에서 깨어나 신성의 차원까지 가는 7차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차원의 하늘과 우주가 실상은 나의 안에 있음을 통찰해주고 있다. 7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이 낮은 수준의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비본성적 인간이고 높은 에너지 상태면 초본성적 인간이다. 비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초본성적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깨어나야 한다. 깨어남이 없다면 고차원의 세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없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 입력되어 있는 조건반사적 기제들을 제거해야 한다. 머리로 생각하는 나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 그리고 둘 사이에서 혼란의 감정 속에 빠져있는 가슴의 나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허수아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통찰해야만 한다. 구르제프는 우주의식에 대한 설명에서 우주를 창조의 빛으로 설명하는데 창조의 빛은 인간의 존재 위치에 그리고 에너지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뒷면의 도표와 같다. 잠자는 의식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성격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육체를 나로 알고 있기에 육체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고 육체의 소멸은 곧 그들의 끝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집착에 불과한 성격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위의 단계는 본성의 세계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 본연의 삶이 펼쳐진다. 이들은 성격으로부터 자유롭고 세계의 나가 중심에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삶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데카그램은 각 개인의 성격을 없애거나 어떤 유형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나로 이끄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선에서의 건강한 성격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성격을 나로 아는 동일시 차원을 초월함으로써 고차원으로서의 의식 변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성의 차원을 살아가는 인간, 곧 나로서의 나, I am가 되는 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빠진 함정이 있다면 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을 나로 착각해 온 것이다. I am 뭐뭐뭐, 나는 뭐뭐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가면이 나 보기에 그럴듯하면 우월감에 빠져 기고만장해온 인간의 무지가 드디어 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함부로 단정짓기 어려운 시대이다. 규범의 시대가 아니라 상황의 시대이다. 혼돈과 불안의 시대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욕구와 희망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 질서에 대해 지혜로운 응답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출현은 너무나도 시급한 과제이다.
인간은 지구에 보내진 빛의 존재이며 나로서의 나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힘과 지혜와 사랑의 바탕이다.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자는 중심이 바로 선 인간이다. 자연스러운 인간이며 신성의 큰 샘에서 흘러나온 작은 시냇물과 같은 사람이다. 인간은 우주적 생명의 흐름 속에 함께 있다. 인간은 우주적 생명나무의 열매임에도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비참함과 어둠이 있다. 몸이라고 하는 촛대에 영혼의 불꽃이 점화되어 타오를 때 인간은 물질, 육체를 나로 하는 착각에서 깨어나 자기 초월의 하늘을 향하여 비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가능성 그 자체이다. 자기 빛을 드러내는 하늘의 별처럼 인간은 지상에 내려온 별이다. 사랑과 지혜, 위대한 창조의 불꽃이 타오르는 존재요. 기쁨의 낙원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인간, 빛의 파동체. 현대과학은 인간과 이 세계의 구성 요소가 고체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파동과 에너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파동에는 다차원의 진동이 있고 진동 주파수에는 피아노 옥타브의 진동이 각기 다른 것처럼 다차원의 에너지 레벨이 있다. 과학은 과거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초음파 자기장 등의 수많은 파장과 에너지의 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그 에너지를 의학이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명의 이기들을 수없이 개발해내고 있다. 적외선 카메라나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 인간의 몸 역시 빛깔을 지닌 에너지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몸에는 다양한 전기적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경락이나 경혈 이론은 건강이 에너지의 흐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막히면 몸이 굳게 되고 병이 나게 된다. 의식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에너지의 흐름에 난조를 일으키고 건강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몸을 지혜롭게 돌보는 방법으로서 내적인 상처와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고 치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잘 순행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와 수련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의 에너지장을 잘 관리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깨어나고 의식을 고요히 집중하면 진동 레벨이 달라진다. 기도와 명상은 마음의 평화와 풍요함을 누리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격정과 분노와 냉담의 극복과 치유, 온갖 부정적 충격에서 해방시켜주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의 병은 육체의 치료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무의식에 심어진 왜곡된 신념, 부정적 감정에 의해 굳어진 한을 풀어내야 한다. 에너지 정체는 무의식 속에 부정적 기억과 연관이 있다. 그 부정적 기억들은 몸 속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격의 근간을 이루고 인간을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격은 장애이고 끈질긴 질병이다. 데카그램은 육체 레벨의 진동에 갇힌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나아가 인간의 경이로움이 무엇이며 빛의 파동차로서 인간 차원의 상승이 어떻게, 의식 차원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인간은 각자 독특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체이다. 그 파장은 주변 사람들과 사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잔뜩 화가 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화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편안해진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파동의 흐름이 지나가고 있다. 생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등등의 에너지 리듬이 되풀이되고 있다. 상승과 하강의 리듬을 타고 기분, 사고, 감정, 에너지의 흐름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다. 상승과 하강의 리듬은 인간에게 있어 삶의 상태를 결정짓는다. 단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작용이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승이 아니라면 그 상태는 반드시 하강이다. 정지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하강을 상승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 자기 기만의 원인이 된다. 몸을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생체 전기나 에너지 의학의 이론들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과거에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어졌던 많은 이론들이 폐기 처분되었다. 인간 몸에 흐르는 전기적 에너지를 수십 년 전의 과학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생체 에너지는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체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인데 이를 생체 자기라고 부른다.
생체자기는 전류에 의해 일어나는 에너지다. 인체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심전도, 근전도, 뇌파 측정기 등이 있다. 심장의 전기를 기록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20세기 초에 활약한 네덜란드 의사 윌리엄 아이토벤이었다. 그는 이 발견으로 1924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가 개발한 방법은 계량을 거듭하여 현재 심전도라는 표준적인 진단법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심장박동은 심근을 흐르는 전류의 파도이다. 이 전류는 전기를 띤 많은 입자, 가로열고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 가로닫고 등들의 전해질이 세포 근육막에 출입하여 일어나며 근육의 수축을 촉진한다. 그와 동시에 전기의 흐름은 주위 조직에도 확산된다. 심장의 전류는 순환계에도 전달된다. 혈액은 다량의 염분이 있어 전도성이 우수한 도체가 된다. 따라서 심장의 전기는 전신 각 부위에 전달된다. 심전도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전극을 접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심장 어딘가에 이상이 있으면 심전도 파형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진단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심장을 비롯한 인체 장기에 생체 전기적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의식이라는 평범한 사실이다. 몸, 나를 중심으로 한 성격 이론으로서 현대 에니어그램이 발전되어 왔다면 다차원의 에너지체로서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에니어그램 이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온갖 갈등과 혼란의 극복뿐만 아니라 건강과 의식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의 실마리를 파동도용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끔찍한 곳이라 여기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매번 매사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둠을 만드느냐 빛을 만드느냐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 자유의지의 힘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된다. 그 빛은 이미 절대성에 의해 나온 빛이다. 천국은 이미 지상에 내려와 있지만 인간은 자신의 지옥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 눈이 어두워져 삶을 애매모호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순결한 빛을 조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 안에 빛을 드러낼 때 나로서 나다워진다.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일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질병의 원인. 인간은 질병을 앓게 될 때서야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삶의 불균형을 자각하게 된다. 과식으로 취했다면 그만 먹어야 한다는 몸의 경고를 무시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나의 고통은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만큼의 준비 과정을 누적해온 결과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내가 불러들여 온 것이다. 질병이 표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질병을 부정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바로 이때 진정한 완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몸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억압하면서 탐욕에 찌든 삶의 패턴을 깨달아야 한다. 갈등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온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질병은 우리가 지구에서 배우는 중요한 학습 중의 하나이다. 부정적인 사념들을 정화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질병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몸의 세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사념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1초에 약 50만 개의 세포가 재탄생하고 있다. 순간마다 세포가 태어나고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는 신비한 생명체로서 나의 몸을 복제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세포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기억하면서 분열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긍정적 사고와 명상과 호흡수련이 왜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피부는 2주 만에, 간을 구성하는 세포는 넉 달 만에, 몸의 거의 모든 세포는 3년 10개월을 주기로 다시 태어나고 7년에 한 번씩은 뼈를 포함한 모든 세포가 다시 태어난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몸의 세포가 긍정적인 세포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준다. 이 지혜가 찾아오는 기회인 질병은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우유에 쌓인 것 같다.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이 말기암과 같은 진단을 받고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암 그 자체만 문제 삼을 뿐 그 병을 불러들여온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끈질긴 원한과 분노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다면 죽을 병에나 걸려야 끊을 수 있는 인생의 근원적 물음을 건강할 때 미리 던질 수 있게 된다. 나는 어떤 에너지와 빛깔을 가진 존재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존재의 각성과 성장, 거듭남과 해탈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나는 삶의 조건들에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질병은 저항의 산물, 즉 자신 안에 있는 어둠임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존재의 중심과 에너지의 균형을 위해 어떤 작업이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풀어보내야 할 부정적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몸과 마음의 치유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브랜슨 베이스는 치유, 아름다운 모험에서 몸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통상적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선 근원에 닿는 경험을 했고 세포에 저장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을 지웠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너무나도 신비한 기능들이 있고 각 장기의 세포들은 독자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디펙 초프라의 강연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초프라 박사는 심장 이식을 받은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장기를 기증한 남성이 소유했던 세포의 기억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식 수술에서 깨어난 뒤부터 그녀는 치킨 너겟, 감자튀김을 몹시 먹고 싶어 했다. 원래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심장을 기증한 남자는 맥도날드로 맥너겟과 감자튀김을 사러 가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그 남자의 가족, 과거 여자친구 등에 대한 많은 기억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떠올랐다. 그것은 그 남자의 심장과 폐의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이었다. 그녀가 심장을 이식해준 남자의 가족을 만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가족들은 그녀의 생생한 기억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마치 남자의 기억이 그녀의 새로운 심장세포에 남겨져 있듯이 그녀는 남자의 과거 기억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다. 디펙 초프라는 인도계 미국인 의사로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아유르베다와 영성에 관한 많은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다. 초프라는 헛기비 기억들이 한 세대의 세포들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몸의 장기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재생된다고 말한다. 인간의 몸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막고 퇴행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된 기억들이다. 병든 세포가 소멸되기 전에 부정적인 기억들을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에 전달하기 때문에 병의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배꼽에 부정적인 기억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배꼽을 눌렀을 때 상당한 통증을 호소한다. 어머니로부터 낙태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거나 어린 시절 버림받고 학대받은 사람들의 원초적 공포와 분노는 에너지와 신경회로의 상처로서 끈질기게 남아있다. 그것은 태아였을 때 배꼽을 통해 어머니와 소장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태아가 어머니를 통하여 공급받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영양뿐만이 아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감정과 취향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과 무의식 영역 속에 그 기억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은 두뇌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가 저장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의식의 정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심신의 정화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인간을 파동과 빛의 존재로 이해하는 파동 도형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만물은 특정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음조이다. 돌과 나무와 쇠를 두드릴 때의 소리가 다르듯이 생명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진동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별에서부터 소립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진동하는 음률은 우주적 관현악을 이루고 있다. 영성의 깊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은 우주가 다양한 파동들이 벌이는 진동의 놀이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직관력을 통하여 우주 화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각 개인의 본질적인 리듬이 특정한 주파수를 진동시키다는 사실을 알았다. 교양학의 악기처럼 몸과 마음, 뇌파, 심장박동, 신진대사 등의 모든 다양한 생체 리듬이 결합하여 각 개인마다 특정한 주파수를 형성시킨다.
데카그램의 파동 도형은 인간을 둘러싼 파동의 연관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모함, 조율과 정화. 영적 각성은 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몸은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데 있어 최상의 도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소홀히 하다 못해 학대를 하고 있다. 아파서 거의 죽게 되어야만 몸의 소리를 듣는다. 그만 먹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과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일중독에 빠져든다. 몸의 단순한 조율조차 간과하다 보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이 나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몸이 무엇라 말하는가? 나의 몸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 기능이 살아나야만 한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물의 촉감을 비롯해서 생명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는 어떤 종류의 영적 각성도 이룩할 수가 없다. 감각은 감성의 문이고 감성은 영성의 문과 같기 때문에 감각을 깨어나게 하는 수련은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주제이다. 감각의 문제를 보다 깊이 다루고자 한다면 인간의 12감각을 통찰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모함은 필자가 만들어낸 말로서 몸과 마음의 합성어다. 생각, 이상과 현실의 일치. 몸과 마음의 일치를 의미한다. 몸 나와 얼라의 일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인간의 의식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처와 몸의 특정 부위의 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긴장이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고 심리적 상처가 신경계의 흐름을 가로막는 식으로 긴밀히 연관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골반 부위는 스스로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능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 엉덩이를 많이 맞은 아이는 훗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패션 모델과 같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연출하는 직업을 가진 이에게 골반의 긴장은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인체의 장기 중 신장은 사고의 명료성과 연관되므로 신장에 긴장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들개는 자유로움과 관계가 있어서 이곳에 긴장이 있으면 변화에 소극적이고 저항할 때 저항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상황으로 도약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다. 왼쪽 눈을 실명한 사람은 감성적 기능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특정 신체 부위의 에너지가 막혀서 흐르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의식의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인체의 각 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에게 각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몸속 24장기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만 한다. 신경계를 흐르는 전기적 에너지가 두뇌에서 의식을 일으키면 생각이 되고, 가슴에서 대상에 작용하게 되면 감정이 되며, 단전에서 움직임을 만들면 행동이 된다. 신경계를 흐르는 전기적 에너지야말로 육체와 정신활동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척추를 통해 작용하면 생각, 느낌, 움직임이 통합된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지 못하고 어느 특정한 에너지 단계에서만 살고 있다. 지나치게 생각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 휘말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힘만 쓰는데 치우쳐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치우친 의식을 조화롭게 하는 동시에 막혀있는 신경계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강의만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수련을 통하여 자기 이해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형이 일어났다면 그의 정화된 에너지는 오랜 시간 막혀있던 신경계의 치유를 일으키고 원활히 에너지를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데카그램만이 아니라 존재의 도구로서의 데카그램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함께 가는 것이라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루는 데도 섬세한 이해와 치유 작업이 필요하다. 필자의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성격 유형과 몸의 장기는 특정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9번 유형의 경우는 자기 주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나 체념을 하곤 하는데, 이들은 12지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12지장의 에너지가 막혀있고 신경회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치유 작업을 하고 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놀랄 만한 경험을 하곤 했다.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 왜 내가 수련을 시작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늘 그렇듯 배우고 싶다고, 더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참으로 불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나를 살펴보면 늘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말만 많았을 뿐, 정작
그 하고 싶은 일들은 하지 않았고 언젠가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하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중 무엇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조차도 몰랐지요. 또한 저의 감정 패턴은 움츠림에서 화로, 화에서 자책으로 순서로 움직이기 일쑤였습니다.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여 움츠러들었고 그로 인해 내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늘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곤 했기에 내가 화가 났는지 싫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화를 내고 나중에 쌓여서야 이상한 형태로 욱하고 그런 내 모습을 자책하는 순서. 이것이 지겹도록 반복했지만 늘 나타나는 형태의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과정 한 과정을 해나가면서 정말 생애 처음 겪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련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는 행동을 합니다. 통보, 결혼 통보,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윗사람에게 내 의견 통보.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 할 순 없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누린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처음엔 과격하게 NO라고 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식으로 지금껏 제대로 쓰지 못했던 접힌 8번 날개를 펴면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12지장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였습니다. 12지장을 다룰 때 제 인생이 하나의 고리에 끼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제가 한 모든 행동과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을 설명해낸 12지장. 늘 나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무언가를 채우려 했고 자책의 늪에 빠졌고 눈치를 받고 움츠리고 휘둘렸고 슬펐었죠. 그러나 알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맥을 짚고 나니 다시 올라오는 습관들에도 매번 자기인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 그게 사실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주었죠. 움츠림이 완전히 없어졌냐고요? 자기인정이 절로 됐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움츠림이 먼저 등장하고 자책으로 생각이 갈 때가 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내 감정은 옳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잘했다. 충분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중심으로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화롭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자기 인정이 충분하니 예전처럼 욱하고 이상한 형태로 화내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충분하니 다른 사람도 충분해 보입니다. 내 감정이 옳으니 다른 사람의 감정도 충분히 옳습니다. 내가 귀하니 다른 사람도 귀합니다.